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방태용입니다. 오늘은 GS건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6360, 현재 시간은 2021년 10시 53분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처음으로 브리핑 드리는 것이니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것이고, 내일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이 종목에 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것은 축소선 전상이 아니니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기업 개요, 핵심 포인트,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종합, 이런 식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개요. GS건설은 다들 아시다시피 1969년 락키 개발로 설립이 되었고, 인프라, 건축, 주택 신축 판매, 플랜트, 전력 및 해외 종합 건설업 등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는 대형 국내 건설사입니다. 특히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포함된 회사들이 건설업, 부가통신업, 건설용흥업, 서비스 인대업 등이 있고요. 사업의 개요, 이건 사업보고서에 있는 건데, 연결 기업은 뭐 지배회사와 베트남 GS 이런 식으로 종속회사가 되어 있고, 긴축, 주택사업, 신사업, 플랜트 사업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에서 분석을 할 때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이 회사가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 건축, 주택 부분, 이 부분이 메인이겠죠. 그 다음에 신사업 부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플랜트 사업 부분을 하고 있고, 인프라 부분을 하고 있고, 분사형 에너지 부분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분사형 에너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을 하고 있고, 여기 매출액을 보시면 건축이나 주택 부분이 가장 많잖아요. 그 다음에 플랜트 부분이 그 다음에 많고,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건축 주택 부분을 가장 많이 하고, 두 번째로 플랜트 부분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다. 바꿔 말한다면 이 두 부분이 상당히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며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 다들 아시는 회사죠. 그 유명한 자이아프트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종속회사들이 있어요. 자이S&D, 이건 상장된 회사입니다. 자이S&D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GSENC부터 시작해서 신사업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플랜트, 이런 신사업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신사업 부분을 좀 키우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많은 전 세계에 나라가 있는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가 중요하죠. 첫 번째,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택 중심의 견조한 실적이 나온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대비 2.5조 원, YOY로 2%. 주식은 항상 YOY가 중요해요. YOY가 무엇이냐? 전년 대비거든요. 전년 대비에 얼마 벌었고 얼마가 했는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식은 EPS 함수, 영업이익의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눈에 띄죠. YOY 32%나 예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회사가 작년 대비 32%나 버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 이유는 주택 중심의 견조한 실적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고, 분양 호조에 따른 ABB 환입과 원재료 및 인건비 관리를 통한 중공정 이익을 기대한 이익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택 중심을 영업이익이 2,249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32%인데, 그 이유는 주택 중심의 견조한 실적 흐름이 지속될 전망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플랜트 실적 감소를 주택과 신사업이 보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건설 주가가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2008년 막 대림건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했었죠. 그 당시 아마 10배 상승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경기가 탁 꺾였는데, 그때 이제 꺾이면서 이제 플랜트 사업이 많이 꺾였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국내 회사들이 플랜트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당시 많이 꺾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건설회사 주가들이 다 박살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플랜트 아직은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플랜트 쪽은 조금 약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플랜트 실적 감소를 아까 말씀드린 주택가 신산업이 보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분양 확대를 통한 주택 실적 개선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기존 신산업 이니마 모듈 이런 거를 했었고 추가적인 사업을 다각화 또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무형 및 지적재산권 판매 및 소규모 전략 중개업 발표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기다리던 베트남 신도시 건설 실적도 추가가 됩니다. 이 기타가 왜 중요하냐면 현재 주가는 지금 GS건설이 주택 중심이 견조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플랜트 실적이 감소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나 이런 거는 아마도 이런 영업이익이 2249억이 아닌 뭐 2500억이 나오던가 3000억이 만약에 나오면 소위 말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나왔을 때 주가가 팡 뛰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만 주가가 팡 뛸 텐데 만약에 기타 이 부분에서 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뭔가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2020년부터 기다리던 베트남 신도시 건설의 실적도 추가되는 거. 베트남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한 80년대 때를 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신도시 건설에 대한 실적이 추가가 된대요. 그러면 GS건설의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확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뭔가 팔로잉을 하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을 보면 이제 PER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주가가 그 이상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위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고 PBR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뭐 PER이 무엇이고 PBR이 무엇이고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내일이나 다음에 해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PER이 현재 조금 어이가 없어요. 지금 6밖에 안 돼요. 6에서 7밖에 되지 않고 물론 이제 뭐 예전 뭐 작년에 비해서 비싸졌다고 올랐으니까 비싸졌겠죠. 근데 아직도 2018년도 때보다 PER이 낮고요. PBR은 더 말도 안 돼요. PBR은 0.78밖에 안 되는데 자 이거 잘 보시면 즉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PBR이 1 미만이면 어떠한 기업이란 게 뭐 현금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뭐 주식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합쳐서 총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도 지금 주가에 대한 가치가 안 되면 PBR이 1 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GS건설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밸류에이션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보면 HTS를 한번 보시죠. 자, GS건설.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9월달, 10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갔었죠. 최근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건설업에 대한 이제 올해 정부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건설업 주가들이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긴 잡아야 되니까 잡으려면 주택 공급을 무조건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부터 조금 자세하게 찍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 건설주 주가를 봐야 되고 GS 건설을 봐야 되는지 오늘은 이제 기업에 대한 자세하게 이제 약간 뭐랄까 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나무를 하나하나씩 나무를 보도록 할 건데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는 지금 이 바닥을 찍고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주봉 봐서도 아직 많이 못 올랐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지난 예전에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못했죠.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GS건설은 상당히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 보세요. 옛날에 2007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 8년도 때 대림검사 이런 게 10배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니까 지금은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때 기업 건설회사나 조선업이나 막 플랜트 한다고 막 난리 쳤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아직도 대림건설 아니 GS건설은 밑에 있다. 그렇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고
중간 부분이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종합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GS건설이라는 회사는 인프라, 건축, 주택 시중 판매, 플랜트, 전력 및 해외 종합 건설업 등을 주요 산업을 하고 있고, 건설업, 부가통신업, 건설용역업, 서비스업, 임대업 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다? 인프라 건축, 그 다음에 플랜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주택 중심의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 뭐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2%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 플랜트 실적 감소로 플랜트가 상당히 실적이 감소될 건데 그게 주택가 신사업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 중에 수익 구조 변화가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GS건설을 많은 건설주들 중에서 이제 올해 건설주로 많이 봐야 되는데, 이제 GS건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이 이야기 나온 이유는 마지막 부분이 가장 크죠. 국내 대형 건설사 중 수익 구조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회사니까, GS건설에 대해서 제가 내일부터 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영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림 설정 뜨면서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상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매일매일 국내의 시황에 대해서 자세히 댓글로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클릭해 보시면 댓글 리딩은 7시 40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이 부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 증시에 관련된 내용도 밑부분에 자세하게 아주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에 이렇게 나가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제시가 됩니다.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고 따로 로그인 안 하시고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장중에 리딩해 드리고,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